자급제가 훨씬 좋다가 아니라고. 자, 요즘 어때요? 지금 실무하면서 교육 들으시는 건데 판매량이 좀 비슷비슷한데 이제 폭발적으로 막 올라가진 않죠. 이제 사전 예약도 앞두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급제? 그래, 자급제가 무조건 좋은 걸까? 자급제를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 무조건 좋은 걸까요? 왜 사람들은 자급제를 선호하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그냥 좋고 그냥 통신사가 싫은 겁니다. 왜냐면 통신사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사왔던 그 방식들이 나도 모르게 그 사오던 패턴들에 대한 혐오감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사실 나도 그렇거든. 휴대폰을 살 때마다의 좋은 기억이 없었던 거야. 왜일까요?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모비즈. 자, 첫 번째 이유로는 강요가 있어요. 요금제를 강요받는다고. 나는 무제한 요금제 7만원, 8만원짜리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항상 3만원, 5만원대로 써왔단 말이야. 근데 휴대폰을 싸게 사려면 이 비싼 요금제를 써야만 한대. 심지어 핸드폰 가격이 구매하려고 하면 할부원금 차이가 3, 40만원씩 차이가 나버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정해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액 차이가 확 나버리니까. 근데 이게 맞나? 6개월 있다가 뭐 4개월 있다가 변경할 수 있다.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구매하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를 왜 해?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싫든 좋든 간에 얘네가 파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얘네밖에 살 수 있는 데가 없고. 낮은 요금제로 구매를 해도 판매점에서 할인해주는 금액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높은 요금제를 써야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 겁니다. 고객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강요받고 구매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강요라 그래서 고객님 이렇게 안 하면 절대 못 사요. 이거를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투든지 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라. 자, 두 번째로는 불신이 있어요. 이건 좀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갈게요. 지금까지 판매점들에서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뭐 길 가는 사람 잡아다가 뭐 강매하는 옛날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할인해주는 척하고 막 할부 계열수 막 36개월로 해서 빨아먹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사회적 매스컴에서 너무 이런 걸 크게 이슈화 시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야. 휴대폰 판매점에서 판매자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거야. 기분이 나쁘다고 들을 때부터 이미. 그런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로 뭐가 있냐? 5G. 이건 길게 안 할 겁니다. 그냥 그지 같아. 5G 요금제 가입하고 나서 나는 5G를 써본 적이 없어. 2년 전에 개통을 했거든요, 내가. KT 계속 쓰고 있는데 5G 가용 지역에서 그때는 지금보다 가용 지역이 훨씬 적었어요. LTE 잡다가 뭐 5G 잡다 막 이래버리니까 데이터도 막 잘 안 터지고 배터리도 엄청 빨리 닿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설정 자체를 LTE만 쓸 수 있게 설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LTE 쓰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다시 설정을 5G 쓸 수 있게 돌려놓은 적이 없어. 그래서 5G는 안 쓴다. 모비즈. 자,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한데요. 자, 첫 번째 뭐랬죠? 강요를 받는다 그랬잖아.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고객들한테 선택지가 생겼어. 굳이 통신사에서 개통을 안 해도 생겼다고. 이전에는 통신사에서 물건을 다 도매로 받아와서 얘네한테 약정을 해야지만 구매를 할 수가 있었던 반면에 지금 뭐가 생겼어요? 자급제랑 알뜰통신이라고 부르는 MV오너가 생겼다고. 이 두 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절대. 원래 있었어. 근데 사람들이 몰랐어. 그리고 약간 알뜰통신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안 온 거야. 마음에 완화하다는 거야. 저렴하면은 품질이 안 좋다 생각을 하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알뜰통신사 1000만 명 뭐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불과 2, 3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자, SK, KT, LG 이런 메이저 통신사에서만 써야 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야? 안 거예요. 몰라서 강요당하다가 이제 알았다고. 알뜰통신사가 싸네. 통신망도 똑같네. 이용하는 건 똑같네. 이러니까 뭐 대신에 이제 고객센터 운영이나 뭐 멤버십 혜택 이런 게 좀 많이 줄어들긴 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알뜰통신사는. 솔직히 피부로 와닿는 건 뭐야? 내가 매달 나가는 요금이지. 솔직히 뭐 멤버십 쓰긴 하나 근데? 나는 호구라 그런지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1, 2년치 요금표를 보면은 딱 나옵니다. 메이저 통신사 쓰는 거보다 진짜 훨씬 쌉니다. 이게 자급제 알뜰폰 조합이 훨씬 싸. 그래서 출고가 다 주고 사더라도 자급제 구매하는 겁니다. 왜? 이 위에 일련의 내용들을 가지고 불만이 많았는데 얘가 그 불만들을 해결을 해준 거예요. 자급제 알뜰폰이.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 영상 보는 사람들이나 지금 여기서 이제 수업 듣고 있는 사람들이나 자급제가 훨씬 좋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자급제가 훨씬 좋다가 아니라고.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야. 자, 자급제가 좋냐 통신사 구매가 좋냐 이 앞에 내가 사려는 이 기종이 현재 판매 현황이 라는 말이 붙어야지만 맞아요. 자, 어떤 기종이 현재
얼마에 팔리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산기만 몇 번 두드려보면 다 나와요. 지금부터 수식을 알려드릴게요. 자, 수식은 이래요. 자급제를 살 때 자급제 단말기 온라인 최저가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알뜰 통신사에서 내가 사용할 요금 곱하기 24, 이제 총합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걸 A라고 할게요. 그리고 통신사에서 구매할 때 출고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공시지원 빼고 판매지원금, 매장지원금이죠. 불법지원금이라고 하는 거, 그걸 빼면은 할부원금이 나오죠. 할부원금에다가 처음에 개통 기준으로 들어가야 되는 요금제가 있잖아요. 그거 곱하기 6개월 유지하고 나서 내가 변경할 요금제 그거를 18개월 했을 때 총액이 나오죠. 그거하고 할부원금하고 더해보세요. 그걸 B라고 할게요. A가 큰지 B가 큰지 본 다음에 더 낮은 쪽으로, 더 저렴한 쪽으로 개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통에 따라서 다 달라요. 기종에 따라서 다르고, 그 기종의 공시지원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판매자한테 나오는 리베이트가 얼마인지, 그래서 그 판매자가 어떻게 얼마만큼 할인해 주는지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작게는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고, 크게는 3, 40만 원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지금 단통법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기종이 이렇다 말은 못 해주는데, 온라인 판매점들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린 수식으로. 아이폰 13 미니가 좀 싸더라고.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물론 이거 외에도 더 고려해 볼 부분들은 더 많아요. 사실은 왜? 뭐 카드로 살 수도 있고, 할부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구매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아졌으면 어떤 게 더 나을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유형별로 뭐 카드로 했을 때 뭐로 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분석해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주도록 하고요. 자급제가 더 좋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 라고 말 못하지만 일부 맞고 일부 틀리다. 무조건적으로 자급제가 더 좋다는 말은 틀리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명한 소비를 원하신다 그러면 구매 당사자가 통신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제도적으로 마련된 할인들이 어떻게 적용해져 있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구매 유형별로 어떤 구매 방식이 더 나은지 디테일하게 안내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고객분들한테 설명할 때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